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한국 주식 왜 못 오르나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하여튼 소액주주들의 그러니까 주주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인데 그게 이제 소액주주가 아니라 주로 대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그 소액주주들이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그 투자자들이 그 장기적으로 그 바이 앤 홀드를 잘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거죠. 요번에 이제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들 찾아보면 알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은요. 맨 위에 이제 주식회사 두산이 있죠. 그 지주회사, 모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이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을 보유하고 46%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산 인프라코아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 중간에 있었는데, 이 탈원전 하면서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를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제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큰 회사는 아닌데 그리고 여전히 적자 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유망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은 미미한데 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 6조 정도 시가총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들 성격이 다른 게 두산은 원래부터 이제 지주회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중간 지주회사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원전, 발전 설비, 또 담수화, 여러 가지 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실은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은 사실은 본사만 한국에 있지, 이건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은 미국에서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제 공장이나 판매, 생산 시설은 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본사,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이제 본사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밥캣은 매출이 한 10조 되고요. 순이익이 거의 한 1조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5, 6조 되는 아주 가치 주고 두산그룹에서 지금 유일하게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가 이제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탈원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요. 지금 이번 주 중에 체코 원전이 이제 수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나고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도 PER이 한 200배 정도 되는 고평가된 주식이죠. 고평가되었는데 워낙 이제 기대가 크다 보니까 고평가될 수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요번에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그 원전 등 발전 설비 회사랑 투자 사업부로 이제 기업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인적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이렇게 주총 결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75대 25로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하여튼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밥캐 투자 부분, 뭐 투자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밥캐 투자 부분을 25%를 나누어서 요거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밥캣이 요로 넘어가는 거죠. 그 두산 로보틱스로. 그리고 이제 일반 소액 주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두산은 똑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이제 밥캣이 떨어져 나간 그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두산 밥캣을 이제 100% 보유한 그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가장 수익이 안정적이고 이제 많이 나는 게 두산 밥캣인데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가 100% 갖게 되면요. 뭐 두산 밥캣이 뭐 한 1조 정도 순이익이 난다고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뭐 30%만 배당해도 매년 3천억 정도를 이제 계속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로봇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산이 두산 밥캣의 지분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42%에 100%니까 4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두산 밥캣에 대한 영향력이 42%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30에 46%니까 13.8%밖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42%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 밥캣을 떼어내고 원전, 발전, 담수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시가총액은 일단 13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줄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동안은 이제 로봇 사업만 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건설 기계 사업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한 5조에서 한 10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캣은 그대로죠. 회사는 그대로인데 이제 비상장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주주인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밥캣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굉장히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알짜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이제 보유하게 되니까 이익을 갖게 되는 건데, 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교환 비율,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주식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환 비율만 뭐 정당하다면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교환 비율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지분의 25%를 두산 로보틱스를 받게 되는데 그 교환 비율이 불리하고요. 그 교환 비율은 뭐 공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뭐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은 이 밥캣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성장주인 로보틱스를 투자하려고 이제 여기 들어오셨는데 이제부터는 로보틱스와 건설 기계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무거운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데 이게 사실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오히려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캣 주주들은 사실은 뭐 안정적인 가치주를 투자하려고 이제 밥캣을 투자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뭐 하여튼 이익도 많이 안 나는 주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도 뭐 이렇게 크게 좋을 게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도 뭐 그렇게 특별히 좋아질 건 없습니다. 대주주만 좋아지는 거지. 두산 밥캣 주주들은 강제로, 물론 이제 반대하고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사실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나는 건설 기계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강제로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주고요. 이거는 사실은 짬뽕주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는 가치 있는 건설기계 회사인 두산 밥캣인데 뭐 강제로 로보틱스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 대주주들이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이런 일들이 뭐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타이어 회사가 갑자기 한국 타이어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그 열 교환기 뭐 하여튼 그런 회사를 또 이제 인수하고요. 또 이제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다 이렇게 규정대로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 이게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교환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소액주주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불리하게 이제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소송 중이고 하여튼 두산그룹이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산그룹이 왜 가장 지금 핫하냐 하면 이번 주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좀 뭐 황당한 상황이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포지션을 아니 뭐 나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아니 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